네, 이렇게 거꾸로 수업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네. 좀 싫다. 또 하위권 학생들은 아예 모르겠다, 어렵다. 재미없다라는 학생들도 있거든요. 일단 이 디딤 영상을 보지 않고 미리 준비해 오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일단 그 디딤 영상을 보지 않으면요, 학습에 참여가 되게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지 않으면 다음부터 꼭 보고 오게 돼요. 그랬던 이유가 그 실제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 디딤 영상을 안 보고 왔을 때 설명을 잘 못 해줘요. 그렇기도 하고,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계속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미안하다 보니까 대체로 다 영상을 다 보고 와요. 몇 분 정도 돼요? 거의 그냥 짧게 찍으시는데 길면 한 10분, 15분 정도 걸리고, 그리고 볼 때 그냥 짧으면 한 5분 정도 세요. 그럼 봐야겠다. 그것도 안 보고 학교 가면 안 되지. 그 정도는 봐줘야죠. 그럼요. 네. 친구들끼리 약속이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우리 정림 학생은요? 저는 솔직히 이미 선행을 하고 간 상태라서 솔직히 어. 처음에 대충을 봤어요. 근데 이게 대충 보고 가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데 막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보게 되었죠. 또 안 보는 학생이 있을 때는 소외가 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친구들끼리 알려주거나 약속을 해요. 또 선생님께서도 안 한 친구가 있는 그 모둠에게 왜 영상을 보고 와야 하는지 토의 시간을 주셔요. 그럼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꼭 보고 오자고 약속을 해서 저희 반은 다 봤어요. 덕분에 재밌는 수업을 하게 됐죠. 궁금한 게 왜 선행을 하고 갔는데도 디딤 영상을 보지 않으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? 이게 학교 교과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선행한 거는 문제집이고 이건 교과서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집을 다 푼다고 해서 교과서를 다 잘 푸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도 5분, 10분짜리 디딤 영상이지만 그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게 선생님이 그 짧은 5분, 10분 안에 중요한 거 아니면은 담아놨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 인성교육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 영상을 보고 와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서로 그 협의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거기서 민주주의 교육이 시작됐다고 보고요. 그리고 늘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강조하는데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어준 편인데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이게 실현되니까 그 점이 참 신선했습니다. 근데 그 아까도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디딤 영상이 좀 문제가 돼요. 저 같은 이제 컴퓨터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이걸 만들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점 같은 게 없을까요? 네, 사실 그 기술적인 것은요,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. 생각보다는. 정말 거꾸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교실에서는 면대면이니까 소통이 원활한데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엑기스를 갖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게 제대로 아이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으면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 이야기처럼 디딤 영상은 가능하면 10분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분 내에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리하기에 제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사실 10분 내에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않고 내용 정리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.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. 교실 내 수업 활동이에요. 왜냐하면 디딤 영상으로 강의가 빠졌잖아요. 그러면 온전히 아이들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빠진 그 교실을 무엇으로 수업을 채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매 시간마다 거의 이렇게 교재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섬세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아, 이게 말씀만 들어도 함부로 준비할 게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본호중학교에는 이렇게 거꾸로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편인가요?
네, 제가 보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 14년도에 처음에 8분이 출발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마지막까지 거꾸로를 지키신 선생님 한 4분 정도 계셨고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은 한 10분 정도 되셨는데 결국은 도착점에는 한 5분 정도가 이제 거꾸로를 네. 진행을 하셨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10분 정도가 도전하시겠다고 일단 저한테 표명을 하셨습니다. 연말에 이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우리가 그 다른 그 교육 선진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뭐 덴마크 교육도 우리가 많이 조금 뭐 배워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유태인 교육의 그 하브루타 방법, 네. 공부법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중3인데 최희재 학생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? 네, 하브루타 수업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끼리 서로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런 수업 방식인데 서로 계속 자신의 의견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의견을 설득하기도 하고 네. 때로는 상대방이 설득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열정적이게 참여하게 되고 네.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요. 쉽게 말하면은요, 이렇게 친구하고 나하고 짝이 되어서 한쪽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결국은 나의 생각하고 다른 친구의 생각을 서로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하는 학습을 발전시키는 방법이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브루타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학습법인데 친구 간의 짝과 함께 질문, 대화, 토의를 하고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논쟁까지 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학습법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의 사고력을 가장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화면에서 보니까 이 중3 학생들이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했는데요. 우리 희재 학생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좀 장점이던가요? 네, 사실 구석기가 지금 현재가 아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들은 그 좀 와닿기 좀 어려운 시대고 또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중심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구석기인들이 왜 이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. 하브루타를 통해 그것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. 왜 이동생활을 했나요? 저희는 지금 목축이나 농경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목축이나 농경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여서 네. 그때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걸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해요. 네. 배웠군요. 아주 확실하게 잘 알고 있네요. 네, 이렇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런 하브루타 수업의 장점이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하브루타 장점이 더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늘 현장에 있는 교사다 보니까 이 교수법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어딘지 참 궁금하거든요. 네.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쉽게 말하면은요, 이제 하브루타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암기 학습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, 친구의 생각을 서로 섞어가면서 교환하는 학습법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생각,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이야기를 서로 그 이동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할게요. 신석기 시대에 움집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움집을 가지고 하브루타 수업을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. 움집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? 사실 이거는 사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 사실적인 행동에서 출발해 이제 사고가 시작이 돼서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어떤 형태면은 왜 움집이 꼭 그런 모양이어야 했었을까? 좀 다른 모양이면 어떨까? 이렇게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발전해 가는 거예요. 거기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건을 넣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너의 생각은 어떠니? 결국은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대로 자기 생각을 또 주장을 하겠죠.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논쟁이 되죠. 그러면 이건 나의 생각과 상대 모든 아이들이 그 생각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발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나의 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되는 거죠. 함께 그 수업 속에서. 그래서 협동심이라든지 봉사심, 쉬운 예로 다양한 인성이 결국은 발달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학습 능력 또한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네.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게 인성 함양이 되면서 학교 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든 교수법에는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. 진행해 보시면서
이건 좀 극복해야 될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? 쉬운 예로 이제 우리가 그 토의 토론을 하다 보면은 수업이라는 게 좀 더 자유롭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과 그 학습의 내용이라든지 성취 목표 기준에 조금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. 사실 토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가 정해졌을 때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그 경력이 좀 많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그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지만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겨요. 그래서 다방면에서 아이들의 그 심적인 그런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하면서 함께 옆에 동료 교사들도 이끌어준다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, 됩니다. 그 이제 선생님이 느끼신 단점인데 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희지 양생 요 하브루타 수업에 그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계속 친구들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의 주제가 다른 걸로 흐를 수도 있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수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막 시끄러워진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 토론이나 그런 발표에 약간 소극적인 학생들은 그런 토론에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 게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. 그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일단 칠판에 이만큼 써주시고 자 이제 외워 이제 쭉 외우고 그랬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입 열어 뭐 이거였었잖아요. 예, 입 뻥끗하면 혼나고 이제 이 반대예요.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내 생각 네 생각을 맞춰보고 조합하고 막 그럽니다.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떤 질문을 받고 그래요? 예를 들자면 역사 시간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빗살무늬 토기에 왜 빗살무늬가 새겨졌는가에 대해서 토론했었는데 진행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멋이죠, 뭐. 이게 우리 선조들의 선조들이니까 이게 그냥 토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즘 애들 엣지 있게 이렇게 모양. 저 같은 경우는 네. 그냥 이렇게 잡으면 비 오면 미끄러우니까 네.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닐까요? 손잡고. 아니면 뭐 구울 때 토기를 구울 때 이렇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글쎄요, 그럼 왜 그럴까요? 생각보다 어렵네요. 진짜.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네, 왜 궁금하네요. 토기일까? 저희도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눴었는데 네. 저는 사실 빗살무늬 토기에 빗살무늬가 있는 이유가 그 음식을 넣잖아요. 네. 근데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서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빗살무늬를 새겼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. 또 다른 친구는 손의 마찰력을 그 증가시키기 위해서 빗살무늬를 새겼다고 내 생각이랑 비슷해요, 그 친구가. 이렇게 했어요.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면서 서로 설득하기도 했어요. 그 뭐예요? 그러니까 답이. 궁금해요. 그냥 빗살무늬를 구우면 그 갈라질 수 있잖아요. 그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빗살무늬를. 우리 토기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. 박임 씨가 맞췄어요. 네.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네. 그 기능성과 디자인을 멋을 함유해서 우리 선조들이 멋과 디자인과 기능성 같이 갔다라고 좀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분명히 그런 기능도 있었을 거예요. 우리 말 사회 방송 보고 있어서 선생님이니까요. 자, 아이디